안녕하십니까. 이창훈 알폰소입니다. 교회력으로 연중 제16주일이자 농민주일인 7월 17일자 가톨릭신문과 가톨릭평화신문을 바탕으로 하는 가톨릭평가소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농민주일 관련 소식입니다. 1994년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죽어가는 우리 농업과 농촌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며 농업과 농토를 살리는 데 힘을 모으자는 의미에서 농민주일을 제정했지요. 7월 17일은 그 27번째 맞는 농민주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서 보듯이 세계 곡물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곡물뿐 아니라 먹을거리 전반은 물론 기름값의 급등 등 여러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농민주일을 맞아 먹을거리에 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분야는 불편을 감수하면 되지만 먹을거리 문제는 바로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식량 주권이라는 말이 정말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톨릭신문 사설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쌀 자금률은 전체 소비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밀은 쌀에 이어서 우리 국민의 두 번째 주식이지만 자금률은 0.8%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금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곧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을 시작한 지 28년이 지났고 농민주일을 제정해 농촌 살리기 운동에 힘을 보탠 지 27년이 흘렀지만 농촌의 현실은 더욱 피폐해졌다는 게 가톨릭 평화신문의 진단입니다. 농민들은 후계자가 없어 농사를 접어야 할 상황이고 농촌 공동체는 소멸할 위기에 부닥쳤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로 생명농업이 큰 타격을 받았고 생명농산물 또한 그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평화신문은 지적합니다. 이제 시들어가는 우리 농촌 살리기에 대한 관심을 되살려야 할 때입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현동 아빠스는 농민주일 담화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농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고 성찰하고 우리 농이 추구했던 방향을 되새기고 새롭게 정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농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도시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농촌의 생산자들도 함께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서민들로서는 우리 농 제품들을 구매하기에 가격 때문에 부담스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가격 문제를 넘어서 우리 농 운동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좀 더 소비자 친화적으로 다가가려는 노력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소비자들도 농촌의 농민들을 더 잘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어야 하겠지요. 마침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전국 본부가 지난해 4월부터 우리 농 살리기 운동 활성화 TF를 구성해서 9개월간의 작업 끝에 제안서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제안서들이 잘 활용되어서 우리 농 살리기의 새로운 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정부가 강력한 탈핵 정책을 추진했습니다만 현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 원자력 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유럽연합 곧 EU 의회가 원자력을 EU 텍소노미에 포함시키기로 하자 우리 정부는 한국형 텍사노미의 원자력을 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텍사노미란
친환경 투자 기준인 녹색 분류 체계를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나라도 원자력을 친환경 투자 대상에 포함시켜 적극적인 원자력 친화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텍사노미에 원자력을 포함시키면서 엄격한 전제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곧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소들을 줄일 수 있는 엄격한 요건들을 채워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자력을 텍소노미에 포함시키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친원전 정책은 이런 위험 요소들을 줄이는 것은 등한시하면서 원자력 발전에만 집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친원전 정책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핵 폐기물 처분 등 엄격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올 여름의 무더위로 하루 최대 전력 사용량이 이미 지난해 여름의 하루 최대 전력 사용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전력이라면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력 예비율을 높인다고 무작정 원자력 발전에 치중하는 것은 더욱 크고 엄청난 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조금의 불편함을 감소하는 생태적 삶이, 국가는 더욱 환경 친화적인 정책이 요청됩니다.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가 절두산 순교성지성당과 서수문박 내거리 순교성지성당에서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체현시와 성체강복을 거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난 5일 성 김대근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기념일부터 시작한 이 성체현시와 성체강복은 절두산 순교성지에서는 오전 10시 미사 후에 성체를 제대해 현시에 신자들이 자유로이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성체 강복을 한 후에 고해성사에 이어서 오후 3시 미사를 거행하게 됩니다. 서수문박 순교성지에서도 지하 2층 성정화상 기념경당에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 미사 후에 성체를 현시해 신자들이 기도하고 초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오후 2시부터는 성체 강복을 하고 이어서 고해성사와 오후 3시 미사를 거행하는 등 오후 일정은 절두산 순교 성지와 같이 진행됩니다.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 위원장 손희성 주교는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성체 신심의 맥이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성당에 오는 발걸음이 줄어든 상황에서 신앙을 깊이 뿌리내리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교회의 위기가 온다며 성체조배와 성체강복을 상설화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성체현시와 성체강복은 성체를 제대에 현시한 후에 신자들이 성체 앞에 모여 함께 조배를 드리며 묵상하고 기도를 바치면서 성체강복으로 마치는 예식입니다. 일선몬당에서는 보통 매월 첫 목요일에 성시간 예제를 통해 성체현시와 성체강복을 하지만 이번에 서울의 주요 순교성지 두 곳에서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체조배와 성체강복, 고해성사와 미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식어져가는 신자들의 성체 신심을 되살리고 신앙의 불씨를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서울대교구 병신도 사도직 단체협의회는 7월 4일 명동대성당에서 국악성가 우리소리 합창단, 서울 그레고리오 합창단, 가톨릭 우리 맥소리 국악성가단, 트리니타스 챔버 오케스트라와 트리니타스 합창단, 그리고 트리니타스 여성 합창단 등이 참가해 김수환 주기경 탄생 100주년 기념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국내 7대 종단 평신도들의 협의체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는 서울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2022년답게 살겠습니다 세미나를 열고 지구를 위해 탄소 중립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을 선포했습니다. 한국가톨릭 노숙인 복지협의회는 7월 8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회가 노숙인에 대한 혐오와 선입견을 버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천교구 해양사목부와 이주사목부가 설립 30주년을 맞아 기념 감사 미사를 봉헌하고 외국인 형제 자매들과 더욱 큰 사랑을 나눌 것을 다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주교를 선출하는 과정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황청 주교부에 여성위원 2명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브라질의 클라우디오 우메스 주교경이 7월 4일 84세를 일기로 선정했습니다. 지속적인 성체조배라는 신심사도직 단체가 있습니다. 성체조배를 통해서 성체 신심을 증진시키고 이러한 성체 신심을 많은 신자들에게 확산시키는 데 목적을 둔 단체입니다. 1994년에 주교회의 전국 사도직 단체로 인준받은 지속적인 성체조배회에는 현재 200곳이 넘는 본당에 2만 명이 넘는 회원이 지속적인 성체조배를 통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체조배회가 있는 본당에는 성체조배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성당 제대에 성체를 현시해 놓고 조배와 묵장을 한 후 성체 강복으로 마치는 정통적인 성시간과 성체 강복은 많이 줄어든 것이 현실입니다. 절두산과 서수문박 성지에서 준상시적으로 거행하는 성체 현시와 성체 강복이 성체 신심을 회복하고 우리 신앙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가톨릭 평가소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